요거 좀 어렵습니다. 치과 인수 시의 권리금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이원식 세무사님, 네.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포괄적인 네네. 질문인데 맞습니다. 이게 뭐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? 네. 우선은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개인 사업자를 양도하거나 혹은 뭐 법인을 양도하거나 할 때 예. 예를 들어 이제 그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해서 그걸 좀 준용해서 계산은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네네. 이게 실제 양도할 때 시가가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를 산정하는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세법에서 어떻게 준용할 수 있다라고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도 그거를 이제 준해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예.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을 양도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네네. 근데 저희가 평가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이 정도가 나왔어요. 네. 근데 원장님께서는 이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이만큼 받으셔야 되잖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네.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수도에서는 원장님께서 받고 싶으신 대로 받으세요. 네. 예를 들어 저희가 이만큼 계산해서 말씀을 드려도 네. 이제 원장님께서 이만큼 받으시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안 팔아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네. 시장이 좁기 때문에 맞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시가로 정해놓은 거는 그거는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할 때는 실제 이거만큼 하거나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는 그냥 사실은 저희가 거래하는 거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산정하는 금액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원장님께서 아마 원장님들끼리 양수도할 때 주고받는 금액들이 있거나 혹은 원장님께서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. 네네. 실제로 이루어지는 양수도는 그 원장님께서 받고 싶으신 금액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보통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무슨 뭐 저기 뭐 매출액에 저 네트에 뭐 저기 6개월치 혹은 뭐 이렇게 뭐 그 매출액에 뭐 몇 개월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들을 많이 하셔서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그게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게 대형 치과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. 예전에 이제 뭐 한 40평대 이게 이런 치과들은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몇 천만 원이 오락가락하기 몇 천만 원만 이게 좀 조율을 하면 되지만 평수가 커지고 대형 치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권리금에다가 이 임대료 보증금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보증금이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? 이제 이것도 문제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맞춰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. 예. 왜냐하면 이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거의 가져가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억씩 뭐 부르는 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. 인수 시 기존 직원을 승계받을 경우 기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이 퇴직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. 야, 요거는 우리 신진애 사무사님 어떻습니까? 네, 저희가 이제 이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면 직원도 승계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양수도를 하실 때 가장 문제가 이제 권리금하고 제가 볼 땐 직원입니다. 근데 이 직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넘겨받을 때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기존의 직원들을 받아야 이 양수도가 될 의미가 있거든요.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포괄 양수도라고 하면은 이 양도하신 원장님과 원래 있던 원장님과 그 직원들 간의 그 근로 관계가 그냥 모두 다 같이 다 승계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.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이 퇴직금하고 연차 수당 같은 거. 이런 거. 왜냐하면 나는 그전에 연차를 하루밖에 못 썼는데 남은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. 뭐 열 몇 개가 남았는데 거의 뭐 반달치 이상 급여가 남았는데 그거를 연차 수당을 나중에 원장님이 양수한 원장님이 다 그 떠넘겨서 받아야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의무도 같이 포괄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수당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. 퇴직금은 사실 제가 이런 경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한 10개월 정도 일한 직원을 퇴직금 그때는 사실 퇴직금 발생을 안 했단 말이죠. 근데 여기 한두 달만 일하면 벌써 퇴직금이 1년치가 발생하거든요. 그럼 양수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얘가 한두 달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달치 월급을 딱 줬더니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을 또 줘야 되는 입장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직원마다 다 계산을 사실은 이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그 원장님은 계산을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. 왜냐하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자체가 안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있던 거는 퇴직금은 한 번은 정산을 해서 주시고 이게 연속해서 계속 근로와 관계에 엮이지 않으시려면 그냥 퇴직연금을 좀 가입하시면 어떨까. 왜냐하면
데리고 와서 한 1, 2년 일했더니 퇴직금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거든요. 마지막 석 달치 급여와 저희가 이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가서 계산을 해오거든요. 퇴직금은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정산이 당연히 되고 그리고 아마 직원들은 그 사직서를 쓰지 않을 겁니다. 보통 이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솔직히 모든 게 종료되고 퇴직금도 새롭게 완전히 시작되거든요. 그럼 새로운 원장님께 와서도 1년 이상이 일해야 저희가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직원들은 그걸 원치 않을 거고 만약 그렇게 하셨다가는 조금은 직원들이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에 원장님은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계약서에도 더 이상 부담하는 거 없이 하시고 그다음 그 다음에는 그냥 퇴직연금을 가입하셔서 그냥 연도마다 뭐 3개월 일했으면 3개월치 월급을 그냥 월급에 대한 퇴직금을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. 그리고 노동법이 단계가 되면 무조건 직원들이 유리한 대로 아마 양수하신 원장님께 굉장히 불리한 게 많이 돌아갈 겁니다. 왜냐하면 양도하신 원장님은 사실 떠났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뭔가 나중에 돈을 더 받아온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계약서에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퇴직금 있는 것까지는 하시고 조금은 손해 보실 수도 있다. 양수한 원장님이 직원을 다 데리고 왔을 때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연차 수당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. 연차도 그래서 휴가만 느립다 갈 수도 있어요. 뭐 1년 다 됐는데 휴가를 못 썼습니다. 그래서 반달 놀다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디테일하게 조금 계산을 좀 해다오 이렇게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양도자 입장에서 양수도 계약서에 꼭 포함시켜야 할 종이 무엇이 있을까요? 우리 신진애 세무사님 몇 가지만 딱 집어서 중요한 거 이건 꼭 써야 된다. 뭐 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네. 좀 명백하게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돈을 어떻게 좀 수령할지 왜냐하면 뭐 일시금으로 주실 수 있는 원장님도 있지만 또 분할해서 우리가 뭐 이제 선후배나 이런 게 되면 또 분할해서 받으실 수도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제 언제 어떻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런 이제 간판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게 전에 쓰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좋고요.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그 임대 보증금 그리고 월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. 특히 이제 건물주가 조금 마음이 변해서 이제 원장님이 새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올리고 싶죠. 네, 올리고 싶은 욕심이 네.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동안 또 계속 못 올렸다가 이제 관계들이 있으니까 안 올렸다가 이번 기회에 좀 올려볼까 해서 내가 예상하지 않게끔 또 월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현 그래서- 조건에 한해서 이 계약은 뭐 그쵸. 유효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. 네, 보통. 그래서 계약서에 우리가 또 그 월세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또 심각하게 이 건물주 때문에 제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몇 번 그래서 보통 봤거든요. 3자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. 네, 뭐 그래서 이 건물주가 우리가 또 리스크가 또 새롭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어떤 상황 변동이 상황이 있어서 또 이 계약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냥 다시 반환해서 받는다고 하면 돼요. 왜냐하면 이게 또 양수도가 권리금이 어느 정도 갔었는데 잔금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, 계약이. 네네. 그래서 그 이제 변수들이 있는 것들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돈 얘기죠. 사실 이제 네. 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좀 계약서에 우리가 좀 공공적으로 내놓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여기에 상세하게 좀 적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 자시 조금 뭐 치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. 아는 사람들끼리조차도 네. 그렇지만 좀 적어놔서 더 손해 볼 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계약서 작성해서 그 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좀 명백하게 적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구태여 PPL을 하자면 제가 쓴 병영 개헌일지 보면 이거 예시가 나왔으니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